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3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부터 보면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한다죠. 자, 2번은 정답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설사를 통해서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겠죠.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거는 변비일 환자한테 좋죠. 왜냐하면 우유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금 설사하는 사람 우유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면 또 이것도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음식을 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일까요? 예, 술이라든지 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거라든지 뭐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한다. 자, 설사라는 것은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려 하는 자기 방어 반응인데 이거를 지사제로 멈춰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제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번의 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가 답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번 보기 천식, 2번 독감, 3번 빈혈, 4번 결핵, 5번 심부전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예,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138페이지 보면 호흡기계 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의로서의 혈액순환 증가.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최대 심박출량 감소. 자, 2번부터 보면 심장 근육은 두께는 더 두꺼워지니까 증가를 하게 되겠고, 자, 심박동수는 감소하게 되죠. 심장의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또 감소하게 됩니다. 다 거꾸로 되어 있고,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만 맞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에 체중을 늘린다.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통증은 활동 정서와 관계가 있죠. 많이 움직이면 더 아프고, 두 번째 보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관절의 부담이 많은 운동이라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더 많은 부담을 또 갖게 되고요. 3번 보시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나타나나요? 아침에 보통 한 30분 이내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리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번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5번이죠. 혈압을 먹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예, 이거 유사한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1번부터 살펴보면 체중이 너무 조금 나가면은 하중이 들 나가기 때문에 골밀도를 오히려 낮춰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중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2번은 정답입니다. 비타민 D죠. 햇빛을 쬐도 비타민 D는 생성되는 것이고 비타민 D를 복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셔야 예, 좋고요. 그다음 3번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칼슘 섭취와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맞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리면 예, 골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예, 알코올은 성호르몬을 감소시켜서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를 해야 되고 또 과음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요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 3번 요도 기능 향상,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2번이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 1번부터 보시면 복압이 증가하죠. 예, 비만이 돼도 복압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기침을 해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3번. 요도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죠. 호르몬 분비도 예, 감소하게 되고 방광 저장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 여기에 대해 예방하는 거는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렇게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다음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자, 보기를 보시면 말해보세요 했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웃어보세요 해서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을 하고 걸어보세요 해가지고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이런 문제죠. 1번 뇌졸중, 2번 심부전,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예, 뇌졸중의 반신마비가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걸어보세요, 또 양팔을 들어보세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27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자,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소변량 감소, 4번 상처 치유 지연, 5번 질 분비물 감소.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상처 치유 지연. 자, 시력이 저하되고 성기능도 저하되고 소변량은 증가하고 질 분비물은 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이 맞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자, 1번 보기입니다. 미래 개수의 증가, 2번 혀의 유도돌기 증가,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번 구강건조 증상 감소, 5번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자,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미래 개수가 감소하고 혀의 유두돌기도 감소하니까 미각이 둔화가 되고요.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로 음식을 자꾸 흘리게 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이렇게 되죠. 구강건조 증상도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서 입 마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5번은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은 감소. 이게 정답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햇볕을 받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5번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분노나 감정 표현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고요.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은 우울증 환자한테 위로되지 않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테고요.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모임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리는 게 맞겠고요. 관심을 드러내야죠.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5번에 있는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요게 우울증 환자 돕는 방법 맞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자,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번 준비 운동은 2 내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이것도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2번이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이거 뭐 스트레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20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하면 균형이 깨지기 쉬워서 위험하고요. 두 번째, 이건 정답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능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고강도에서 중강도가 아니라 저강도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준비 운동을 얼마 정도 하나요? 10분 이상을 하셔야 되고, 유연성과 근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작이 부족하면은 마무리 운동 생략한다? 아닙니다. 마무리 운동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약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자, 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가 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약을 복용하나요? 식후 복용이죠. 자, 두 번째, 쪼개서 복용하는 건 어떨 때? 분할선이 있을 때. 그 이외에는 쪼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임의로 복용한다는 게 틀렸고, 5번은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가 답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1번 상태기록지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기록지는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5번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 답이죠.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1번부터 살펴보면 B를 볼게요. 상담 내용 및 결과니까 뭘까요? 상담일지죠. 상담 내용이니까 상담일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욕구 사정이니까 욕구 사정 일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니까 사고 보고서. 네 번째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니까 상태 기록지. 결국은 B의 내용이 거기에 주된 말이 기록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이니까 상담일지, 욕구 사정이니까 욕구 사정일지, 사고 내용이니까 사고 보고서, 상태에 관한 거니까 상태 기록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 외웠는데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 답이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오전이라는 것도 명확치가 않고, 왜냐면 시간이 안 나와 있죠. 많이라는 것도 내 한 컵이냐 두 컵이냐 이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심 때 여러 사람이, 점심도 뭐 12시에 뭐 이렇게 시간을 말해줘야 되겠고, 여러 사람이면 3명이 4명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3번 옆집에 마실 갔다가 한참 만에 오셨다. 한참이라는 거는 1시간 만인지 2시간 만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듣게끔 썼죠. 숫자화 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제대로 기록한 거고요. 5번 오랜만에 방문하는데, 오랜만이 얼마 만인지, 한 달 만인지 일주일 만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기록을 할 때는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게끔 하는 게 바로 이게 숫자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내용이 책에 도입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 의식이 없는 경우 대리를 작성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해야죠.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임종 전에 아니면 건강할 때라도 19세 이상의 사람이니까 성인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1번은 대리가 틀렸고요. 2번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세 번째는 명시했을 경우에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했을 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뭐냐면 통증 완화 의료행위,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공급은 할 수 있고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가 틀렸습니다. 4번은 17세 청소년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17세가 틀렸고요. 5번은 맞죠?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는 또 병원 측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5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번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제거하는 거는 의료인이 해야 되니까 의료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해 버린다가 아니라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이게 맞겠죠. 자, 눈이 안 감기면 어떡하라 그랬나요? 솜이나 꺼지를 적셔 양쪽 눈에 얹어놓아서 눈이 감기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고, 4번은 답이죠.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5번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추고 했는데 머리를 높여서 얼굴에 혈액 정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사후 요양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2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